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500단어 배우는 거 계속 이어가 볼 거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단어는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우리가 집에서 볼 수 있는 뭐 가구라든지 가전제품, 그 다음에 뭐 방, 그 다음에 창문 뭐 이런 집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도전 500단어 배우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500단어를 쭉 배워오고 있고요. 1번부터 87번까지는 이미 강의를 했고, 오늘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봤던 단어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위에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링크 타고 가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88번째 단어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배워볼 단어는 가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영어로는 furniture라고 읽으시면 돼요. 부분 읽는 걸 좀 do와드리면 FUR 여기를 for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NI 이 부분은 knee, 그 다음에 TURE 이 부분을 ture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어를 읽으실 때 제가 발음했던 그대로 for, knee, ture 이렇게 영어 단어를 그렇게 보고 영어 알파벳을 그렇게 보고 읽어주시면 비슷한 이 조합을 가진 다른 단어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읽는 능력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다 보고 furniture 이렇게 뭐 하시는 기보다는 처음에는 잘라서 소리별로 잘라서 furniture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furniture 이렇게 읽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가구란 단어 이거 읽는 법 배워봤고요. 예문을 볼 건데 가구라는 이 단어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를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뭐 가구의 한 종류인 의자는 하나, 두 개,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고 뭐 소파도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지만 이 가구라는 이 단어, furniture란 단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one furniture, two furnitures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구 같은 이런 개념 단어를 셀 때는 앞에 조각이라는 말을 붙여서 셉니다. 그래서 가구 한 점 이렇게 얘기할 때는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세주셔야 되고요. 이 piece란 단어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그 뭐지? 퍼즐 같은 거 하다 보면 한 피스가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조각, 그런 조각을 영어로 piece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구 한 조각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피스를 꼭 작은 것만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뭐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이런 작은 조각 덩어리를 이런 피스라고 하니까 가구도 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구 두 점부터는 무엇을 세냐면 이 피스를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두 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two pieces of furniture 이런 식으로 셀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5점, 가구 5점 이렇게 얘기하시려면 5개니까 5, 그 다음에 이 piece란 단어를 센다 그랬죠. 그래서 5 pieces, 5 조각 of furniture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한 점이라는 이 예문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A piece of furniture. 다시 한번 더요. A piece of furniture. 네, 되셨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89번째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침대예요. 침대는 bed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bed, bed라고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bad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bed라는 발음이 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는 나쁜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고요. 이거는 침대라는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bed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침대 위에 눕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lie on a bed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lie 제일 처음에 있는 lie 이 단어는 lie라고 발음을 하고요. 눕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눕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lie라는 단어가 거짓말하다라는 뜻 아니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도 맞아요. 이 lie란 단어는 뜻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 위에 눕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lie, 거짓말한다, 눕는다, on a bed, 침대 위에 눕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눕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침대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입니다. 예, 그래서 한 개 얘기할 때는 a bed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뭐 침대 두 개 위에 동시에 눕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침대 하나를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a bed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on 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접촉이 일어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on a bed 여기까지 묶어서 침대 위에 접촉한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lie, 눕는다, on a bed, 침대 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침대 위에 접촉하지 않고 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on이란 단어가 침대와의 접촉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ie on a bed, 침대 위에 눕는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단어처럼 익혀주시면, 여러분들 우리 비록 초보지만 영어 실력 금방금방 늘어서 우리도 말하는 거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같이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0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이란 뜻을 가진 단어고요. home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home, 이게 이제 집이고요. 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텐데 house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쵸? house란 단어가 있는데, 이 home이란 단어와 house란 단어의 차이점은 뭐냐면, home은 약간 그냥 뭐 집,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냥 나의 쉼터, 그냥 나도 집이 있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가정,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동물들도 각자 다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이라고 얘기할 때도 이 홈을 쓸 수가 있고요. 하우스는 건물로서의 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 딱 있죠. 한 채의 집, 이런 건물로서의 집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우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홈이라는 거는 그냥 막연한 의미의 집, 그쵸?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이 있죠. 동물들도 집이 있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그런 집, 예, 가정,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하우스는 딱 잘 지어진 건축물로서의 그런 집을 얘기할 때 하우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일단은 이 홈이란 단어의 예문은 집에 가다, 이런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go home. 예, 이런 표현 알고 있으면 좋겠죠? go home 이렇게 쓰시면 되고, 비록 우리가 단어만 배우고 있는 초보지만 우리도 조금씩 문법에 익숙해지면 좋은데, 그래서 간단한 문법 하나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o라는 단어는 어디로 간다는 뜻을 가진 단어잖아요. 그래서 go라는 단어가 오고 to라는 그 전치사가 오면 go to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go to 하고 장소가 오면 그 장소로 간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간다는 go to school이 되고요. go to school. 그 다음에 일터로 간다, 출근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go to work가 되는데, 그 장소가 지금 보고 계시는 home, 그 다음에 여기라는 뜻을 가진 here, 거기라는 뜻을 가진 there, 이런 단어들이 오게 되면 to가 생략이 되고 to가 생략이 돼야 돼요. 예, to가 반드시 생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go to home이 아니고 go ho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간다도 go to there가 아니고 그냥 go there,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온다는 come her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온다라고 얘기할 때도 come ho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come은 오다죠. go는 가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아주 간단한 문법 설명까지 완벽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집은 영어로 home 되셨고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옷장이네요. 옷장은 예, 집에 우리가 이제 옷을 걸어두는 예, 그런 옷장 얘기하는 거고요. 영어 단어만 보면 closet 이렇게 읽을 것 같은데 closet 예, 이렇게 읽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closet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closet, closet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옷장이란 뜻이에요. 옷 걸어두는 옷장, closet. 그리고 이 옷장이란 단어도 셀 수 있기 때문에 옷장 안에라고 얘기할 때는 in a close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옷장 안에 이런 말을 외워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말하기 연습할 때 되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내 가방은 옷장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내 가방이 영어로 뭐냐면 내 가방은 my bag이거든요. my bag. 그리고 내 가방이 있다. 영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가방이 있다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내 가방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있다에 해당하는 말이 is예요. 그래서 my bag is 라고 얘기를 하면 내 가방이 있다란 말이 되고요.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옷장 안에 있다. 내 가방 옷장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my bag is 까지 해주신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예문에 있는 단어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in a closet, in a close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무엇 안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여기 보이는 in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말하는 게 어렵지 않게 간단한 말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My bag is in a clos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closet 이라는 단어만 옷장 이렇게 외워가시기보다는 요 말이 쓰이는 약간 요런 이 문법 개념들을 같이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ofa 그쵸? sofa라고 하시면 되고 FA 발음은 파 보다는 fa 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ofa라고 하시면 좋고 소가 아니고 S는 쌍시옷 발음으로 sofa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파고요. 소파 위에 앉다. 앉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제일 처음에 있는 sit 이거죠. sit 앉다. 접촉해서 on a sofa 그쵸? sit on a sofa 이러면 소파 위에 앉다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소파 위에 눕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눕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제일 처음에 배운 눕다란 뜻을 가진 단어 기억나세요? 그쵸? L-I-E, lie였죠. 그래서 lie on a sofa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소파 위에 앉다, sit on a sofa, 소파 위에 눕다, lie on a sofa 이렇게까지 좀 외워두시면 예,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요. 이번에는 서랍이란 뜻을 가진 단어를 볼 건데 영어로는 draw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글로 써놓기로는 drawer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미국 영어에서 D와 R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디귿 소리보다는 지읒 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내요. 그래서 drawer라고 하기보다는 지읒 소리를 좀 섞어서 drawer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서랍 안에 그러면 in a drawer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가방은 서랍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내 가방은 그렇죠. My bag is in a drawer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단어 읽어볼게요. 서랍은 drawer. 네, 잘하셨고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상이네요. 책상은 영어로 desk라고 합니다. desk라고 하시면 되고 9시 뉴스 데스크 예,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데스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어인지 몰랐을 뿐이지. 그쵸? 데스크의 뜻은 책상이고요. 읽으실 때 desk 약간 이런 식으로 D에 힘을 주어서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책상 위에 이거는 그쵸 on a desk인데 제가 접촉이 일어나는 거는 on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상과 접촉이 일어나는 위에를 말씀하시려면 on 쓰시면 되고요. 내 가방은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그쵸 my bag
is on a desk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앉다. 그쵸. 간혹 책상 위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책상 위에 앉을 때는 앉다는 뭐였죠? 그쵸. sit이었어요. sit. 그러니까 sit on a desk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자. 그쵸. 의자는 chair 하시면 돼요. chair 하시면 되고 ch 만나면 치읓 소리 나고요. chair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의자고요. 의자도 셀 수 있어서 일단은 붙였고요. 의자 위에 앉다 sit on a chair. 그렇죠. sit on a chair. 어렵지 않죠. 의자는 chair. 책상은 desk. 뭐 비슷한 개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96번째 단어 넘어갈 거고요. 자, 이번에는 싱크대예요. 싱크대. 싱크대는 많이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죠. 영어로 sink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싱크대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앞에 붙이는 sink라는 이 말 자체가 싱크대를 영어에서 나타내요. 그래서 sink 이게 이제 싱크대고요. 추가적으로 약간 뭐 그냥 알아두면 좋은 정도에 되는 그런 정보 삼아 좀 말씀을 하나 해드리자면 이 싱크란 단어는 동사로 사용하면 물 아래로 가라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중에 이게 그 단어를 봤을 때도 당황하시지 말라고 제가 다른 뜻도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이 싱크란 단어는 명사로 사용하면 싱크대라는 거, 예,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대 안에라고 할 때는 inner sink라고 하시면 되고 이것도 앞에 예문을 요 inner sink 요거보다는 조금만 더 확장해서 알려드릴게요. put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put, put 이거는 놓다란 뜻이에요. put. 그리고 접시는 영어로 dish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접시를 놓아라 이런 말을 할 때 put the dis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put the dish. 여기서 더가 하는 역할은 그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접시를 놓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 접시를 놓아라. 그게 영어로 put the dish가 됩니다. put the dish. 그 접시를 놓아라. 싱크대 안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을 붙이면 돼요. 뒤에. 그래서 put the dish in a sink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접시 싱크대 안에 넣어도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싱크대 개수대라고 하나요? 그 설거지하는 부분 그 안에 넣으라고 할 때 put the dish in a sink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짧은 예문, 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 단어만 하나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반인데 선반은 이렇게 뭔가 널빤지가 있고 그 위에 뭔가 올려놓는 게 이렇게 선반이죠. 선반 이거는 영어로 shelf라고 합니다. shelf 이게 이제 선반이고요. 선반도 셀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단이 있냐 두 단이 있냐 이렇게 따라서 요 한 단이 있는 거는 shelf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여러 개 있을 때는 이제 shelves라고 하는데 여러 개 있는 거는 아직 뭐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선반이 요 단별로 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반도 셀 수 있기 때문에 를 붙였고요. 선반 위에라고 얘기할 때 on a shelf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예문을 만들어 보면 그 책은 선반 위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책은 the book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라는 이 말을 쓸 때 영어에서는 더를 쓰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라고 할 때 the book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있다는 is 비동사 써주시면 돼요. The book is 하시면 되고 선반 위에 on a shelf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문장 만들어 드리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막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만 주시고
정작 외우실 거는 이 단어 위주로 좀 외워주시면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실력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생각해 가면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98번째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 쉬운 단어네요. 그쵸? 컴퓨터. 예, 컴퓨터는 모르시는 분 없죠. 컴퓨터는 그냥 컴퓨터라고 하시면 되는데, 발음하실 때 컴퓨터 이렇게 해주시거나, 뒤에 R 발음 붙이는 게 좀 어려우시면 컴퓨터 이런 식으로 그냥 T를 발음해 주셔도 됩니다. 컴퓨터 혹은 컴퓨터. 근데 컴퓨터 이거보다는 컴퓨터 약간 리을 발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 컴퓨터라고 하실 때 a new computer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새로운이란 뜻을 가진 new가 어와 컴퓨터 사이에 위치한다는 거, 그거를 좀 유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컴퓨터라고 얘기할 때는 큰은 big이잖아요. big. 그러니까 big compute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래된 컴퓨터 그러면 an old computer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어가 갑자기 on으로 바뀌었냐면 다음에 오는 단어가 오가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모음일 때는 앞에 있는 어가 on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냥 뭐 특별한 문법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발음하기 쉬우라고 오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n old computer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어와 컴퓨터 사이에 그런 뭔가 꾸미는 형용사들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컴퓨터, a new computer 하시면 되고, 나는 새 컴퓨터를 원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원한다 라는 말만 앞에 붙이면 그 문장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원한다는 I want. want가 원한다거든요. I want. 나는 원한다. 뭐를? a new computer. 새로운 컴퓨터를 원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자레인지. 이거는 영어로 microwave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micro 여기까지 잡아서 마이크로 이렇게 돼요. mic 이게 마이크거든요. 마이크. 우리가 이제 노래 부르는 마이크에도 보통 보면 mic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크로. 그렇죠. 마이크로 읽으시면 되고요. 웨이브. 우리가 춤출 때 뭐 웨이브 춤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웨이브의 그 근원이 파도예요. 파도. 이렇게 파도 넘실넘실 거리죠. 예. 그래서 그 춤도 약간 이렇게 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전자레인지를 쓸 때 마이크로란 단어와 웨이브란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는 어떤 이런 파동을 얘기할 거예요. 전자파동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파동을 이용한 기계라 그래서 그냥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전자레인지를 부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전자레인지 안에 라고 얘기하시려면 in a microwave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뭐뭐 안에라고 할 땐 in 쓰시면 되고, 무엇 위에 접촉할 땐 on 쓰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 전자레인지 안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놓는 거니까, 그쵸? 놓다는 뭐라고 했죠? put. 그쵸? 그거니까 it. 그래서 put it. 그것을 놓아라 라는 뜻이에요. put it. 그것을 놓아라. 어디에? in a microwave. 전자레인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0번째 단어. 예. 5분의 1 왔네요. 예. 세탁기를 영어로 배워볼 건데, 세탁기는 영어로 washing machine 이라고 하시면 돼요. washing. 이거는,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걸 wash라고 얘기를 하고요. wash. 이게 이제 물로 씻다고 ing를 붙여서 washing. 물로 씻는 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됐고요. 머신. 기계를 우리가 머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washing machine. 이게 세탁기로 쓰입니다. 그래서 세탁기는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세탁기를 고장내다. 나 세탁기 고장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무엇을 망가뜨리다, 부수다, 고장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제일 앞에 보이는 break예요. break 이 단어가 무언가를 고장내고 깨뜨리고 망가뜨린다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reak the washing machine. 다시 한번 더요. break the washing machine. 이게 세탁기를 고장내다 라는 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세탁기 다시 한 번만 발음해보고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세탁기는 영어로 washing machine 하시면 돼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어컨이고요. 에어컨은 air, 제일 앞에 있는 거 A-I-R, air. 이게 이제 공기란 뜻을 나타낸 단어죠. 그 다음에 뒤에 conditioner 라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한국어에서 종종 컨디션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condition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er 붙었죠. 그래서 air conditione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에어컨인데, 에어컨을 켜다 끄다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배워볼 건데, 무언가를 켜다라고 할 때는 turn on 이라고 하시면 돼요. turn on, 이게 켜다고요. 끄다는 turn off예요. 그래서 on이 붙는 거고 접촉이고 off는 분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urn on, 턴은 돌리고 돌리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돌려서 접촉시키다, 이게 이제 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분리시키는 게 turn off, 끄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에어컨을 켜다는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에어컨을 끄다는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음 앞에 있는 더는 D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제가 발음을 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풍기 혹은 부채인데, 둘 다 fa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풍기도 fan, 부채도 fan 할 수 있는데, 헷갈리기 때문에 선풍기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전기부채라는 말을 만들어서 선풍기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전기의 라는 뜻을 가진 단어 electric 이라고 있거든요. electric. 그 기타도 electric 기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electric 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electric f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확실하게 더 선풍기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fan이라고 해도 되기는 합니다. 확실히 이제 선풍기라는 게 명확한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선풍기인지 부채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을 때는 구분해서 electric fan 이라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fan이라는 말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fan이란 이 단어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동음 이의어라고 얘기하죠. 같은 뜻을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fan. 그래서 나는 네 팬이야 라고 얘기할 때 뭐 I'm your big fa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지금 오늘 배우는 거는 선풍기 혹은 부채니까 fan. 예,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냉장고고요. 냉장고는 조금 어려워요. refrigerator 라고 읽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refrigerator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길기 때문에 원어민들도 이거를 조금 줄여서 읽는데, 줄여서 읽을 때 fridge 이렇게 줄여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단어가 너무 어려우시면 fridge라고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대다수의 원어민들도 그냥 fridg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단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완전 이게 원래 풀 모양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했고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refrigerator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 라고 얘기할 때는 in a refrigerator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in a fridge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려면, 우유가 있다는 뭐죠? 우유는 milk예요. 그렇죠? milk. 그
그 다음에 있다는 그쵸, is. milk is, 우유가 있습니다. in a refrigerator, 냉장고 안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단어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는 gas stove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gas를 빼먹었네요. 예. 스토브만 적혀 있고 발음할 때 gas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좀 고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gas stove, gas stove 이렇게 하는데, 단어를 좀 유심히 보시면 gas도 s로 끝나고 stove도 s로 시작해요. 이럴 때는 ss 발음이 겹치기 때문에 한 번에 s만 발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gas stove, gas stove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가스레인지도 켜고 끄는 게 있잖아요. 켜다는 역시 똑같습니다. turn on, 그 다음에 끄는 건 turn off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켜다 turn on the gas stove, 가스레인지를 끄다 turn off the gas stov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는 air cleaner, 그쵸? 공기를 청소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clean, C-L-E-A-N, clean 이런 단어가 보이죠? 이 단어는 청소하다, 깨끗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ER을 붙이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air cleaner,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기청정기고, 요즘 우리가 이제 한국에 미세먼지가 좀 많아서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생각하실 때 에어 클리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기청정기를 켜다 끄다 이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끄는 건 turn on the air cleaner, 끄는 건 turn off the air cleaner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자,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담요 혹은 이제 이불인데, 보통 담요란 뜻이 좀 더 많고요. 담요는 영어로 blanket 하시면 돼요. blanket, blanket 이렇게 cat이 아니고 kit, blanke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저 담요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때 need a blanket 하시면 되고, 내가 필요한 거니까 앞에 I라는 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I need a blanket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blanket. 되셨고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실. 거실은 living room 하시면 돼요. living room 하시면 되고, living, 이게 이제 사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L-I-V-E, 이게 이제 live, 살다란 뜻이고요. 거기에 ing를 붙인 모습이 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iving. 그 다음에 room은 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방, 공간, 우리가 사는 방 이렇게 해서 그걸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실 안에, 근데 우리는 보통 거실 안에라고 얘기는 많이 안 해요. 의미상으로는 거실 안에인데 거실 안에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실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안이란 글자에는 제가 괄호를 쳐놨고요. 나 거실에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있다 라고 얘기하려면 I am이에요. 비동사 am, are, is가 다 있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니까 I am 하시고, 거실 안에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쵸? I'm in the living room 말씀하실 수 있고,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엌도 똑같죠. 부엌은 그쵸, kitchen 하시면 돼요. 똑같다는 게 in을 붙인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부엌은 kitche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키친이라는 이 단어는 한국어에서도 외래어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kitchen이라는 발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부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I am in the kitchen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I am in the kitchen. 혹은 엄마는 부엌에 있다 그러면 Mom is in the kitchen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욕실, 화장실. 화장실일 때 뭐 야외 화장실보다는 가정용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bathroom, 이거는 읽어보면 bathroom 하시면 되고요. 여기 맨 앞에 보이는 bath, bath 이 부분이 욕조를 뜻해요. 욕조, bath.
그 욕조. 그래서 욕조가 있는 방, 그래서 bathroom, 이게 이제 화장실이고요. 욕조만 있는 게 아니고 변기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정용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고 화장실을 사용하다, use the bathroom 이라고 얘기를 했죠. use the bathroom. 여기서 use, 이게 이제 사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사용하다. use, 사용하다. use, 사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 화장실을 사용하다, use the bathroo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도 조금만 더 예문을 확장해 보면, 제가 화장실을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앞에 can I만 붙여주시면 돼요. can I? 이거는 누군가에게 허락 맡을 때, 내가 뭐뭐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을 앞에 붙이시면 됩니다. Can I use the bathroom?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화장실을 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Can I use the bathroom? 네, 되셨고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 저 문은 door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크하다 라는 이 예문을 볼 건데, 노크는 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문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등장합니다. knock on the door 이건데, knock는 뭔가 두드릴 때, 이 knock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knock죠. 우리는 이 knock 이 단어를 knock라고 이제 읽는데, 영어권에서는 knock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knock, 두드린다. 어디를? on the door. 그렇죠? knock on the door. 그렇죠? 문을 두드린다. 이게 knock하다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knock하다는 뭐라고요? knock on the door. 되셨고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창문은 window라고 하시면 되고, 컴퓨터 하시는 분들, 그죠? 윈도우 7, 윈도우 10, 예, 그 단어예요. 윈도우. 창문이란 뜻을 가진 단어고요. 창문 밖을 내다보다 라고 할 때 look out 이라고 하시면 돼요. look은 보는 거고 out은 바깥이에요. 그래서 바깥을 보는 거예요. look out the window, 창문의 밖을 본다. 창밖을 내다본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요. 창문 밖을 내다보다 look out the window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휴지통 혹은 쓰레기통인데 trash can 하시면 돼요. can. 이 can이 조동사로 쓰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can I?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뜻도 쓸 수 있는데, 명사로 쓰면 깡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콜라 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깡통을 캔이라고 합니다. 페인트 통, 이런 알루미늄으로 된 이런 통을 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trash, 쓰레기죠. 그래서 쓰레기를 담는 이 통, 그래서 이걸 trash ca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도 트래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T와 R이 만나면 치읓 소리를 내요. 치읓 소리.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영상 초반에 D와 R이 만나면 지읒, 근데 지금은 T와 R이 만나면 치읓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trash라고 하기보다는 trash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미국 영어에 가깝고요. 뭐 나는 그게 조금 어색해 이러신 분들은 그냥 trash라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편하신 대로 발음하시면 되고, 자, 밑에 예문 보겠습니다. 휴지통을 비우다는 empty the trash can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empty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비우다예요. 싹 비우는 거. 그게 이제 empty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형용사로 사용되면 뭔가 텅 비었을 때 텅 빈 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empty 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무언가를 싹 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어는 보기에는 empty, empty 이렇게 발음할 것 같은데, 가운데 있는 p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묵음이에요. 그래서 empty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그래서 empty the trash can 이렇게 발음하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단어는 다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제 113번째 단어부터 또 배워볼 거고요. 오늘 단어도 열심히 복습하시면서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금방 숙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긴 영상 봐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